오늘부터 이제 말씀해 드린 대로 내가 그렇게 지각하지 말라 그랬지. 이 쌍놈의 새끼야. 분단 기출 문제 다 뽑아왔어요. 정리된 거. 문제들 쉬운 것들도 당연히 많이 있겠지만 생각보다 문제들이 만만치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요 교재가 끝나면 계속 숙제가 나갈 테니까 학교 시험 대비해야 되니까 문서가, 그치? 불평불만 하지 말고 고3이니까 그냥 풀라는 대로 다 쳐 풀어. 알았죠? 모르는 거 쉽게 풀 수 있는 거 다 알려드릴 테니까. 알았죠?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다음 학기 3월부터 우리 이제 유튜브 친구들도 그렇고 3월부터 저희 뭐 하셔야 되냐면 이제 수능 특강 기하 벡터 진도 나갈 건데요. 다음 학기부터, 그치? 그때 이제 요거 하면서 계속 분단 기출 문제 프린트랑 모의고사 프린트 계속 제공해 드릴 테니까 아마 수능 특강 다른 과목들은 좀 봤니? 네. 동익이는? 양 그렇게 많지도 않지? 국어 했어요, 국어. 그러니까 솔직히 뭐 특별한 것도 없잖아. 그냥 문제집이잖아, 그냥. 그치? 수능하고 연계된다 그러긴 하는데 당연히 연계되지. 모든 문제집이 다 그래. 그치? 그렇게 연계돼, 수능하고. 그러니까 너무 그런 거에 의미 부여하지 마시고 일단은 7월부터 우리 7월에 3월부터 아무튼 수능 특강 하도록 합시다. 그래서 일단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구회 방정식까지 했었나요? 그쵸?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게 이제 구방이죠, 엄밀히 말하면. 그래서 이 구방도 결국에는 우리가 중심의 좌표와, 그치? 반지름이 제공이 되었을 때 우리가 차원만 하나 더 추가가 되어서, 그치, 문서가? 무슨 말인지 이해가지?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지는 하나의 우리가 이제 식이 되는 거지요. 그쵸? 그래서 이 구의 방정식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할 때 우리가 첫 번째 축에 접하는 경우가 있었고, 그 다음에 어디에 접하는 경우가 있었냐면은 평면에 접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차피 이 축이나 평면이나 다 3개씩 나올 테니까 먼저 평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시면 xy 평면에 접하는 구의 방정식은 x-a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 더하기 z-c의 전체의 제곱에다가 반지름이 누구와 동일하다 그랬어, 우리가? 중심의 무슨 좌표랑, 얘들아? 중심의 무슨 좌표, 동의가? 네? 중심의 무슨 좌표랑 동일하지? 중심이요? 중심에 저거는 xy 평면에 접한다 라고 얘기하면, 그치? 그러니까 여기는 뭐가 와야 돼? Z제곱. c제곱이 와야 돼. 네, C제곱. c제곱이 와야 되는 게 맞지요, 그쵸? 네. 그 다음에 또 우리 x축에 접하는 거 하나 해보자 이거지. 네. 그럼 x축에 접하는 우리가 구의 방정식은 x-a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 더하기 z-c의 제곱은 뭔 제곱 더하기 뭔 제곱이 되냐? b제곱 더하기 c제곱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이유는 우리가 이 구의 중심을 갖다가 x축에다가 수선의 발을 내린다면 x를 제외하고, 그치? 결국에는 뭐가 되는 거냐? 나머지 우리가 점들의 좌표가 0이 될 텐데 그때 우리가 요 두 점 사이의 거리인 b제곱 더하기 c제곱의 루트를 씌운 게 반지름이 되는 거고, 반지름의 제곱이 오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제 뭘로 잡히더라? b제곱 더하기 c제곱으로 잡히더라. 요렇게 이야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숙제 중에서 먼저 안 되는 거 질문을 받고 요 책을 오늘 마무리를 빨리 짓고 분단권 기출 문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뭐 있나요? 있어요. 없어요. 하나 있어요. 텔미 228번. 228번이요. 209쪽. 209쪽에 228번이요. 우리 앞으로 좀 넘어가셔야 되겠네. 자, 앞으로 넘어가셔서 이제 228번에 대한 문제를 좀 풀 건데 얘는 이제 여러분들이 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더라? 마름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더라. 그쵸? 네. 그럼 마름모도 일단 평사처럼 여러분들 두 대각선의 중점이 서로 우리가 일치하고 있다는 거 하나 알 수 있지요? 거기에 사실은 또 내변의 길이까지 어때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같아야 되는 거죠. 그 성질만 이용하면 문제 푸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해줘요? 저 했는데요. 그럼 일단 한 변의 길이를 먼저 어떻게 할까? 지금 A라는 점의 좌표가 얼마니, 동이가? 1, 마오, 마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렇게 돌릴게. B라는 점의 좌표는 A, 마이너스 1, 3, 그 다음에 C라는 점의 좌표가 B, 6, 3, 그 다음에 D라는 요점의 좌표가 0, 2, 마이야.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중점의 좌표가 서로 일치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여기에 X좌표와 여기에 X좌표를 더한 다음에 반띵이랑 이거랑 이거 더한 다음에 반띵이 같으니까 그냥 같아야 되는 거지? 네. 그래서 A는 일단은 뭐가 나와? B 더하기 1이라는 우리가 관계식을 하나 만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알겠지만 Y좌표와 Z좌표들은 서로 다 우리가 두 개를 더하고 반띵을 하면은 대각선의 교점들이 일치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럼 이것만 갖고 A하고 B를 구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뭘 해줘야 되는 거야? 그치, 알고 있는 우리가 두 점을 가지고 길이를 통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를 먼저 우리가 좌표를 모두 알고 있으니까 구하시면은 1 플러스 49 플러스 루트 50이 되는 건가요? 그래서 우리가 얘는 얼마가 되는 거야? 5루트 2라는 게 결국에는 우리가 요 말은 뭐에 한 변의 길이가 될 텐데, 그러면 요 때도 우리가 제곱을 하게 되면 50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 이해됐어요. 그쵸? 그럼 요렇게 두 점 사이 거리의 제곱은 b제곱 더하기 44? 16이냐? 5, 25야? 그럼 요 친구가 얼마가 되는 거야? 41이 되는 거야? 그러면은 이 새끼가 그럼 b제곱은 뿔마 3이 되는 거니까 b는 일단 뿔마 3이라고 일단 정리를 해 놓읍시다. 그 다음에 이제 A도 어떻게 해주면 되는 거야? 요렇게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해서 그게 우리가 또 제곱이 50이라는 걸 이용하면 A 값이 두 개가 나오겠죠? 그랬을 때 실제로 요 관계가 만족되는 우리가 순서쌍을 잡아준다면 말은 뭐에 4개의 꼭지점의 좌표도 문서가 구할 수 있지 않겠냐 이거지요. 괜찮나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또 질문 있으면 질문 해보시고요. 솔직히 안 했어요. 수업 시간에 하지 않았어요? 수업 시간에 했어요. 너 어떤 개색 됐죠? 여기 정리하시면 됩니다. 또 질문 문서가 없어? 자, 다음 장 넘겨봐 그러면. 저기 뭐야 211페이지 질문 없었어요. 괜찮아요. 그럼 9방으로 넘어갑시다. 계속해서 쭉쭉쭉 넘어가셔서 217페이지, 218페이지, 219페이지 여기 안 풀었니? 우리 다? 했었죠? 그러니까 여기서 틀린 거 있으면 질문하라고. 없어요? 네. 그럼 220으로 넘어갑시다. 여기 안 했죠? 그래서 220과 221 오늘 마지막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기하 교재가 생각보다 조금 일찍 끝났습니다. 뒷부분이 다 여러분들 교과 과정에서 사라지는 관계로 아무튼 어제 어머님들도 이제 많이 왔다 가셨는데, 동기 어머님도 왔다 가셨고 준영이 어머님도 왔다 가셨는데 고생 보고 되게 캐릭터가 독특하시더라고요. 되게 정말 통통하신 게 뭔가 오랜만에 진짜 약간 무슨 느낌인지 알죠? 동화 속의 인물 그런 느낌. 자 봅시다. 오케이. 동익이 어머님은 동익이는 좀 안 닮으셨고 형 그러니까 형이 어머니를 닮은 거지? 모르겠어요. 그치. 형이랑 이미지가 난 딱 어머니 보자마자 그 형 생각나더라고. 동익이 형 생각이 형아 생각이 나더라고. 그래서 역시 동익이는 자 아무튼 이제 요걸 가시면 되는데 이제 보시면은 이제 뭐냐면은 오늘 하셔야 될 게 이제 두 번째가 구와 평면의 교선에 대한 이야기 할 거예요. 뭐라고? 구와 평면의 교선에 대한 이야기. 자, 구와 평면이 만나면 이제 뭐가 되냐 이건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그 구를 갖다가 칼질을 해서 좀 잘라냈다고 쳐봐봐. 예를 들어서 수박이 하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 동그란 수박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이제 꼭지를 자르기 위해서 툭 쳐내 얘를. 그럼 여기 단면이 뭐가 되겠어 얘들아? 무조건 원이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구는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자르더라도 항상 걔가 뭐가 되는 거야? 원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교선이라는 걸, 그러니까 이 평면, 여기서 말하는 이 평면을 여러분들이 뭘 생각하면 되냐면 중식도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자마요. 중식도. 어떻게 생겼는지 알지? 네모난 칼. 그래서 이걸로 우리가 구하고 평면이 딱 만나. 그쵸? 그럼 이 단면이 어떻게 되겠어 우리가? 원이 되지 않겠냐 이거야. 그쵸? 그래서 사실은 이제 결론은 뭐냐면 구와 평면의 교선이라는 건 결국에는 뭐가 되는 거니 얘들아? 원이 된다는 거 하나 알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랬을 때 우리 보고 이제 뭐라 그러냐면 이 원의 방정식이라던가 이 원의 반지름들을 구하라 이런 거죠. 그쵸? 그러면은 우리가 이 평면이 사실은 이제 여러분들이 교과 과정이 바뀌면서 다양한 평면의 방정식이 나오지 않아. 예전에 이제 작년 수능 29번 같은 경우는 구하고 이렇게 생긴 평면이 만나서 생기는 교선을 막 우리가 그려줬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우리가 평면의 방정식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평면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3개의 평면밖에 없는 거예요. 뭐예요? XY? YZ, ZX 평면이 있다 이거죠. 그럼 우리 한번 이런 얘기를 해볼게. 중심이 1, 2, 3이고 반지름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4인 9가 있더라 이거죠. 반지름이 2가 되는구나. 그러면 안 되겠다. 뭐 반지름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4인 9가 하나 있다 이거지. 그래서 이 구랑 어떤 평면? XY 평면이랑 우리가 만나서 생기는 교선을 우리가 방정식으로 구해보세요. 아니면 이 교선의 넓이를 구하세요. 아니면 이 교선의 길이를, 이 교선으로 이루어지는 원의 넓이 구하세요. 아니면 이 교선의 길이를 구하세요. 이런 얘기들 할 거 아니야. 그쵸? 그럼 이제 얘를 구하라는 거 아니야 결국에는. 맞죠? 그럼 이 구의 중심이 몇 콤마 몇이 되겠어? 1,
2,3이 되지 않겠니? 근데 우리가 지금 이 원에 대한 걸 분석하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단면화 권법을 써서 이 우리가 구의 중심을 갖다가 수선의 발을 때리면 이 원의 중심에 가 있는 거 맞아 안 맞아? 그럼 이게 XY 평면에 대한 수선의 발이니까는 준영아 얘가 1, 2, 얼마가 되는 거야? 0이 되겠네. 그럼 어쨌든 간 지금 우리가 구의 중심으로부터 이 평면까지의 거리는 당연히 얼마라는 거 알 수 있어요? 3이라는 거 알 수 있고 이 구의 반지름이 얼마였어? 4였잖아. 맞아요. 그러면 이 점으로부터 구 위의 한 점까지 이 거리도 얼마가 되는 거야? 4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원의 반지름은 얼마가 되는 거야? 루트 얼마가 되는 거냐? 5가 되는 거 맞아요? 안 맞아요? 이해가요? 5냐 7이냐? 7이요. 7이 되는 거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선의 둘레 구하여라 그럼 얼마 하면 돼? 2루트 7파이 구하라 그러면 되는 거고 이 원의 넓이 구하여라 그럼 몇 파이 구하면 되는 거야? 7파이 구하라 그러는 거고요. 만약에 혹시나 이 원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그럼 XY 평면 위에 있는 그 원방이 되는 거잖아. 그럼 중심은 몇 콤마 몇이야? 1,2고 반지름이 루트 7인 원이라고 생각한다면 x-1의 제곱 더하기 y-2의 제곱은 7이라고 쓰고 대신에 이게 공간 위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때 z는 항상 얼마가 되는 거지? 0이 되는 거다. 즉 xy 평면에 위에 있는 이렇게 생긴 원의 방정식이 됩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수 있겠어 없겠어? 뭐 이런 것들은 이제 교과 과정에서 빠지기는 했다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을 해나가면 되더라 이런 거죠. 247번 문제 하나 풀어봅시다. 실시. 자, 아무튼 247번 돼요 얘들아? 네. 이게 어떻게 되는 거니 247번 문제는? 맞아요. 주어진 원의 두 점을 양 끝으로 하는 구니까 중심좌표 구할 수 있어요. 네, 있어요. 그럼 Z좌표랑 구의 반지름 갖고 피타 쓰면 단면인 원이 나오겠지요. 됐나요? 오케이.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거. 그래서 구와 평면의 교선은 원이다 하나 해서 문제 풀었고요. 이제 두 번째 뭐냐면은 얘들아 이런 개념이야. 구가 있어.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구 밖에 한 점이 있어. 네. 그래서 이 점에서 이 구에다가 보근이가 뭘 긋기 시작하는 거야? 니네랑 접선을 하나 그어놓기 시작하는 거야. 그랬을 때 우리 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접선의 길이를 구하여라 이거지. 맞아? 그러면 얘도 구는 뭐가 있어? 원에도 중심이 있지만 구에도 중심이 있겠지. 그럼 얘들아 이 구의 중심으로부터 이 접선까지 우리가 이으면 서로 어떻게 만나겠어? 2D로 본다면 어떻게 수직으로 만나지 않겠어? 그럼 얘가 상징하는 게 뭐니 얘들아? 당연히 구의 반지름을 상징할 거고 아주 좋아요. 그쵸? 그 다음에 우리가 요 점부터 요 점까지의 거리가 구의 중심으로부터 접선 밖에 한 점까지의 거리가 되는 거 아니야? 그랬을 때 우리 보고 뭘 구하라는 거야? 접선의 길이를 구하라는 거는 결국에는 우리한테 피타 할아버지를 이용해서 문제를 마무리하세요 이런 뜻이 되는 거지요. 맞나요? 자, 그러면요 250번 문제 같이 저랑 하나 풀어봅시다. 자, 우리 유튜브 친구들 같이 봐요. 자, 마이너스 1,2,0이랑 9가 있는데 그걸 이은 선분의 길이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여라. 이게 무슨 소리냐? 자, 어떤 구가 하나가 있어. 그쵸? 그리고 9밖에 한 점이 있는 거야. 네. 이런 식으로. 그랬을 때 우리가 이 점으로부터 9 위의 점까지 거리에 뭘 구하라는 거야? 우리가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여라. 그럼 얘는 요거랑 좀 개념이 다르기는 해요. 어떻게 하면 돼? 이 점으로부터 9의 중심까지의 거리를 구하고 거기에 9의 반지름을 더하면 그게 뭐가 되는 거야? 최대가 되는 거고 빼면 뭐가 되는 거야? 반지름을. 그렇지. 최소가 되겠지. 그래서 이것도 2D로. 그래서 우리가 원방정식에서 풀었던 기술들이 그대로 나갑니다. 한 가지 더 할게요. 248번 문제 보세요. 자, 이번에는 뭐야? 중심이 몇 콤마 몇이냐면 4,5 맞아요. 네. 0인 9가 있고요. 그러면 이 친구 16 더하기 25니까는 41을 빼야 되는데 37이 있으니까 마사가 돼서 넘기면 4가 돼서 실제로 우리 248번에서는 9가 하나가 있는데 이 9의 중심이 몇 콤마 몇이니 동의가 4,5,0이 되는 거고 맞죠? 반지름은 2인 9가 있는데 우리가 이 9 밖에 1,3, 루트 2라는 점에서 여기에 접선을 그었을 때의 우리가 이 접선에 뭘 구하라는 거야? 길이를 구하라 이거지. 그럼 일단 누구? 9의 중심하고 얘하고 연결하면 몇 도로 만나야 돼? 90도로 만나야 돼. 근데 이 9의 반지름이 얼마였어? 2였어. 맞니? 문서가 쉽지? 그럼 우리가 이때 9밖에 한 점과 중심 사이의 거리는 루트 x끼리 뺀 거의 제곱 더하기 y끼리 뺀 거의 제곱 더하기 z끼리 뺀 거의 제곱을 한다면 루트 15가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 길이는 얼마가 되는 거야? 루트? 오케이 11이 되겠지요. 그 답은 얼마 되는 거야? 루트 11이 되는 겁니다. 2, 4, 9번 문제 풀고 뒤에 연습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끝났어요 개념. 개념 끝.
뭐 개념이 끝났다고 해서 다 끝난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개념들은 저랑 다 했습니다. 기하 마무리됐어요. 224페이지로 넘어갑시다. 209번하고 210번에 별표 치시고요. 저랑 같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합시다. 209번이요? 210번, 212번 이렇게 수능 기출까지 세 가지 문제를 풀어볼게요. 209번 자주 나오는 문제죠. 재봅시다. 자, 이번엔 뭐냐 얘들아? 자, 209번 같이 보자. x-1의 제곱 더하기 또 얼마냐면은 y-2의 전체 제곱 더하기 g-3의 전체 제곱이 얼마래요? 13인 구가 있는데 이 구와 x, y 평면이 만나서 생기는 교선, 원이 되겠죠? 네. 교선이 있다면 그랬을 때 교선 위의 점과 P라는 점 사이 거리의 최소값을 구하세요 이거예요. 그럼 자, 얘를 갖다가 먼저 3D로 상황 파악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x, y 평면이 하나가 있는 거야, 동의가. 만날 수 있는지. 맞아요. 근데 이 우리가 구의 중심으로부터 x, y 평면까지의 거리는 얼마가 되는 거냐 얘들아? 3이 되는 거죠. 네. 왜? 중심의 z좌표가 3이니까. 근데 반지름은 얼마야? 루트 13이야. 그럼 반지름이 더 큰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당연히 그 구가 우리가 여기 그리게 되면 x, y 평면과 만나게 됐을 때 당연히 우리가 이 구의 중심으로부터 여기까지가 루트 13이면 여기까지가 얼마다? 3이다라는 거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맞아요. 그럼 요 길이가 이제 얼마가 되는 거야? 3. 3이 되는 거네? 아니요? 아, 네, 맞아요. 맞죠? 네. 그 다음에 이 점으로부터 구 위에 한 점까지의 거리가 얼마가 되는 거야? 루트 13이 되는 거죠. 그럼 이때 이 원의 반지름은 얼마가 되는 거냐면은 2가 되는 거 맞냐 안 맞냐? 그쵸? 그림도 굉장히 현실적으로 그렸죠. 여기가 얼마니까? 3이니까 딱 봐도 이 길이는 얼마처럼 보여? 2처럼 보여 안 보여? 보이죠? 그림들도 다 이렇게 비례식을 맞춰서 선생님들이 철저하게 수업 준비, 너네들을 위하여 너네들이 이거 온다면 어떤 문제를 풀어줄까? 이 문제에 대한 그림을 어떻게 그려야 여러분들한테 정확하게 그려줄까? 피땀 어린 노력을 했다는 증거야 이게. 맞아 안 맞아? 그쵸? 자, 그러면 문제는 뭐냐? 지금 여기까지는 좋아. 그래서 이 우리가 원도 알 수가 있거든 얘들아.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 교선 위의 점 P가 그랬으니까 이 원 위의 점을 이야기하는 거지 얘들아. 네. 이 원 위의 점과 그 다음에 몇 콤마 몇 얘들아? 5,4라는 점 사이의 거리의 최소값을 구하세요 이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냐? 일단 우리가 점 P를 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일단은 5,5 얼마라고 얘들아? 얼마? 4. 이게 중요해. Z좌표가 뭐야? 양수야 음수야? 그러니까 당연히 이 점도 XY 평면 위의 점이야 아래 점이야? 밑에 있겠어? 위에 있겠어? 위에 있는 점이 되겠죠. 그래서 이 평면을 보근이가 조금 성형을 해서 개조를 한 다음에 이 친구를 갖다가 우리가 조금 더 평면을 확대를 해보자 이거야. 평면이라는 거 원래 무한대까지 뻗어나가는 걸 평면이라고 했으니까 거기에 점피가 이런 데 하나 잡혀 있다라고 생각을 합시다. 됐나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래? 여기서부터 우리가 이 원 위의 점까지의 거리의 최소를 구하세요 이거죠. 이걸 어떻게 해줘야 될까? 저 원 2D예요. 3D로 그리고 있잖아 지금. P에서 수발 내리고 오케이, 좋아요. 점 P에서 이 평면 전체에 수선의 발을 내리면 얘는 5,0이 되는 거 맞아 안 맞아? 그쵸? 그럼 요 점이 있겠지? 그럼 얘들아 요 점으로부터 우리가 여기 어딘가의 점을 연결을 하게 되면은 맞아 안 맞아 이렇게 연결을 하게 되면은 그때 요 점으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는 이 우리가 원 위의 점으로부터 요 점까지의 거리에 여기 길이는 항상 얼마지 얘들아? 4를 이용해서 우리가 피타를 쓸 수 있어 없어?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요 길이의 최소를 구하라는 얘기는 이미 여기 4는 정해져 있어 안 정해져 있어?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원 위의 점까지 거리에 뭘 구하면 되는 거야? 최소를 구하면 되는 거 맞아 안 맞아? 자, 이 원의 중심이 몇 콤마 몇이니? 1 콤마? 2 콤마? 0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해서 우리가 어떻게 했을 때 반지름을 갖다가 어떻게 했을 때 빼냈을 때 반지름이 얼마였지? 이 친구가 2였지? 2라는 친구를 뺐을 때가 그때 이 거리의 최소가 되는 거고 우리가 이 거리의 최소는 여기에 4랑 함께 피타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 있겠어 없겠어? 있겠지요. 오케이? 정리해서 문제 다시 푸세요. 지금 푸세요. 209번. 이 교선이 원도 될 수 있네요. 맞네. 교선이 원이지. 구와 평면에 교선이 있다면 그 교선은 원이 되겠지. 빙신아. 다른 게 어떻게 되면 삼각형이 되냐? 네. 막 수박을 잘랐더니 삼각형 모양의 단면이 막 나오고 그래? 아, 저 원 꽉 채워져 있는 건 줄 알았어요. 꽉 채워져 있는 게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죠. 네? 구라는 건 안에가 비어있는 거라고 내가 수업 시간에 분명히 얘기를 했죠. 그래서
210번으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정리됐어? 쉽죠? 어떻게 하면 되지? 두 점 사이 거리 구해서 반지름 얼마니? 2니? 빼고 4랑 피타 써서 최단거리 구하면 되겠지. 그럼 최장거리는 어떻게 구하면 돼? 저예요. 그렇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에서 반지름을 쭉 더한 다음에 4랑 피타를 써주시면 되겠죠. 괜찮나요? 학교 시험에 자주 나오는 문제입니다. 여기 정리할게요. 자, 그 다음 거 210번으로 넘어갑시다. 224페이지에 210번. 자, 210번 문제는 또 뭐냐? 이제 가만히 보자고요. 210번 문제 또 뭐냐면은, 문제를 봤더니, 일단은 우리가 뭐라 그랬냐면은, 공간 좌표계 위에, 그쵸? 꼭지점이 얼마를 줬어요. 그런 원뿔이 하나 엎어져 있는 거지. 네. 그 안에 또 뭐가 내접하고 있대? 구가 하나 내접을 하고 있더라. 그게 뭐냐? 원뿔이 하나가 엎어져 있는 거야.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엎어져 있는 거지, 얘들아. 그리고 여기에 이제 우리가 작고 귀여운 아기 구가 하나 내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어쨌든 공간에서는 공간 지각 능력만큼 중요한 게 바로 2D로 보는 게 중요한 건데 일단은 먼저 볼게요. 얘가 이제 구의 중심이겠죠. 그러면 결국에는 이 원뿔의 모선은 이 구의 무슨 선이야? 그렇지. 접선의 개념으로 봐도 되는 거잖아. 그럼 이 구의 중심과 내가 만나는 접점을 연결을 한다면 당연히 수직이 될 것이고 당연히 뭐가 되겠어? 수직이 되겠죠. 근데 문제는 뭘 구하라 그랬냐면은 우리가 이 구와 그 다음에 이 원뿔이 내접을 하고 있을 때 그 둘이 실제로 원뿔을 따라서 교선이라는 부분이 하나 이렇게 생기겠어 안 생기겠어? 있어요. 그럼 이 교선은 뭐가 되는 거지? 당연히 원이 되겠죠. 그랬을 때 이 교선의 길이를 구하라 그랬다는 거는 이 원의 뭘 구하면 되는 거야? 둘레를 구하면 되는 거 아니니? 됐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있는 우리가 원뿔의 꼭지점과 구의 중심을 잇는다면, 그쵸? 실제로 이 구에 우리가 양 끝점을 이은 지름과 서로 어떻게 만나야 돼? 수직으로 만날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여기까지 할 수 있겠어요? 그럼 지금 우리가 요 구의 꼭지점의 A 좌표가 0, 문서가 마사, 0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 B라는 점의 좌표가요. 여러분들 구가 어떤 구냐면은 X, 0, 0,2,0 아니야 이 구가? 반지름은 얼마야? 2가 되는 거죠. 그럼 일단은 요 길이 구할 수 있어 없어? 피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 구의 반지름 얼마였지? 그거 정리해보니까 2 되는 거 맞아 안 맞아? 맞아요. 그럼 여기 길이 알고 여기 길이 알고 여기 길이도 알아 몰라? 알지?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요 파란색 길이의 절반이 필요한 거잖아? 네. 그럼 지금 우리는 요 안에 있는 이 삼각형들은 서로 다 무슨 관계냐면 닮은 관계가 되겠죠? 마무리 짓고 212번 문제 풀어봅시다. 정리하세요. 마무리죠. 처음부터 다시 풀어도 내가 이제 다 가르쳐줬어. 해봐. 알았지? 준영이 여름방학 때 뭐 계획 잡지 마. 그냥 나랑 살아 그냥 여기서 살림 차리자. 210번의 답이 얼마인데 그래서? 아 문석이 불러봐 답. 잠깐만요. 210번에 뭐 잠깐만 부르라니까 미친. 3분의 맞았어? 30 루트 32를 이거 안 했어요. 사루트 1호가 안 고쳤어? 하긴 고3이니까 그럴 수도 있지. 또 오 병신이. 됐어? 그러면 나 거꾸로 했잖아. 3분의 3, 4분의 3이라고 하고 있었죠. 됐나요? 오케이 자 212번 문제로 넘어갑시다. 이거 더 손 안 봐드려도 돼요? 네. 할 수 있겠지. 문서가 시험에 나가서 틀려갖고 면 죽여버릴 거야. 212번 보자. 212번은 요거 이제 수능 기출 문제였고요. 이런 문제들을 이제 읽어봐 일단. 우리 유튜브 친구들 읽어봐요. 뭐래? Y축하고 X축에는 접한대요. 그리고 Z축하고는 몇 개의 점에서 만난대? 두 점에서 만나는 우리가 중심의 X, Y, Z 좌표가 모두 양수인 구가 하나 있더라. 근데 이 구가요. 맞죠? X, Y 평면과 만나는 단면이 결국에는 뭐냐면 원이 되는데 그 친구가 몇 파이가 된다는 얘기야? 64파이가 되더라. 그쵸? 그 단면의 원의 반지름이. 그치? 그 다음에 이제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Z축과 만나는 두 점 사이의 거리가 8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가 9의 반지름을 구하세요. 이거네요. 자 봅시다 지금부터. 이걸 동시다발적으로 이제 그림으로 그리는 것도 사실은 표현이 가능하지만 그쵸? 이걸 그림으로 생각하기 전에요. 단원별로 보는 거야. 그러니까 구간별로 보는 거야. 조건 하나들을 갖다가 엮어가면서 우리가 구의 중심을 보고니까 A, 일단 먼저 B, C라고 세팅을 해볼게요. 자, 근데 무슨 축에 접해 얘들아? 이거요? X
X축에 먼저 접하지. 그러면은 9의 반지름은요, B제곱 더하기 C제곱인 거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할 수 있겠어? 이렇게 다 바로 써도 되겠어, 이제? 자, 그 다음에 또 한편 무슨 축에도 접한대, 얘들아? Y축에도 접하니까 A제곱 더하기 C제곱인 거 맞아, 안 맞아? 그럼 A제곱과 B제곱은 준영아 서로 어때야 되겠니? 같아야 되는 거야. 그러면은 A와 B의 값은 모두 양수니까 A와 B 자체가 서로 어때야 돼? 같아야 되는 거야. 하나 먼저 우리 완성했어, 안 했어? 완성을 했어요. 그쵸? 그리고 나서 이 구는요, Z축과 몇 개의 점에서 만난다 그랬냐? 2개의 점에서 만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거지. 우리가 어떤 구가 하나 있는데 이 구가, 그치? XY 평면과 우리가 만나서 생기는 교선에 우리가 원 넓이가 64파이란 얘기니까 이 원의 반지름이 얼마란 얘기다? 8이란 얘기다. 그러면 지금 구의 중심에 Y, Z좌표가 C잖아. 그럼 여기가 이제 C가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우리가 이때 이 반지름은 결국에는 내가 지금부터 긋기 시작하는 파란색 선분의 길이가 되는 거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면 산타 할아버지, 피타 할아버지. 피타 할아버지를 이용해서 64 플러스 몇 제곱? C제곱이라는 거 하나 구했어, 안 구했어? 그러면은 A하고 B는 뭐가 돼야 되는 거야, 무조건? 8이 돼야 되겠네. 이런 식으로. 수능 시험장 가서도 이렇게 해서, 아, 너는 안 나오지, 수능에. A는 8, B는? 8. 그 다음에 C는? C가 되겠죠. 그쵸? 그래서 지금 우리가 뭘 구하라는 거야? 이 구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라고 이야기를 한 거잖아. 맞죠? 그럼 이제 한 가지 조건이 뭐가 있어? Z축과 몇 개의 점에서 만나는데? 2점에서 만났는데. 그럼 다시 보자고요. 자, 9가 있고요. Z축과 2개의 점에서 만나는데 그때 이 2점 사이의 거리가 얼마란 얘기야 또? 8이래요. 그럼 이 9의 중심으로부터 Z축까지의 거리가 여기가 이제 8이지? 그 다음에 9의 중심의 좌표는 9의 반지름은 C제곱 더하기 64잖아. 그럼 요거는 이제 뭐의 제곱이 되는 거야? C의 제곱이 되는 거 아니야? 맞나요? 아니요, 그거 8이 아니라 4예요. 8, 4, 4. 아, 이게 8이니까 이게 얼마니? 이제 4가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네. 맞아요. 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뭘 알 수 있냐면은 지금 요 점의 좌표가 몇 콤마 몇이냐면은 8, C지. 그럼 요 점은 Z축에다가 뭐 한 거야? 이 점을. 수선의 발을 내린 거지. 그럼 나머지 누구하고 누구를 0으로 만들어야 돼? Z축에 수선의 발을 내리면. X하고 Y를 빵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 이렇게. 그러면 요때 요 두 점 사이의 거리는 64하고 64니까 루트 128이니까 8루트 2 돼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여기가 이제 얼마가 되는 거야, 얘들아? 8루트 2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친구가 얼마야? 128이지. 그 다음에 이 친구가 16이지. 그게 결국에는 C제곱 더하기 64의 루트 C 이게 원래 이렇게 와야 되는 거잖냐?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제 얼마가 되면 되는 거야? 우리가 128 플러스 16이 돼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64 일로 나가면 64 되는 거냐? 그럼 C제곱은 얼마 되는 거야? 80이 되는 건가요? 그래서 C제곱이 80이 된다 그랬으니까는 실제로 여기다가 80을 집어넣으면은 144 나와, 안 나와? 그럼 9의 반지름의 제곱이 144란 얘기니까 9의 반지름은 얼마가 되는 거니? 12가 되는 거지요. 싹 지금부터 야야야 동희가 준영이도 잠깐 대기 답 체크하지 말고 처음부터 다시 풀어. 지금부터 싹 지우고 처음부터 그냥 풀어봐. 하나하나 조건들을 따져가면서 그냥 이게 학교 시험에 나왔다라고 가정하고 천천히 처음부터 푸세요. 가급적이면 칠판 안 봤으면 좋겠어, 동희가. 그냥 풀어봐. 어떤 구가 중심이 A, B, C인데 지금 뭐라 그랬어? X축에 접하니까 9의 반지름 제곱은 이렇게 나오고 Y축에 접하니까 9의 반지름은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럼 9의 반지름이라는 건 서로 동일할 거 아니냐.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A제곱과 B제곱이 같겠지. 근데 A, B, C가 모두 양수라니까 A와 B 자체가 서로 그냥 같아야 되는 거겠지. 됐어? 그런데 그 구가 XY 평면과 만나서 생기는 단면의 넓이가 64파이니까 이 원의 반지름은 8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구의 중심으로부터 XY 평면까지의 거리는 얘가 양수인 관계로 그냥 C 자체가 이 길이가 될 거 아니냐. 그랬을 때 구의 반지름은 우리가 8의 제곱 64에서 C의 제곱을 더한 거고 그게 얘네 세 개의 식과 모두 동일하니까 A와 B는 모두 8로 동일해야 되겠지. 한편 그 구가
Z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났을 때의 길이가 8이란 얘기는 우리가 이 구의 중심을 Z축의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그 수선의 발과 구와 Z좌표에 우리가 교점까지의 거리는 4가 될 것이고 그랬을 때 이 점은 8,8,C인데 그걸 Z축 수선 발을 내리면 X와 Y 좌표의 길이가 좌표를 0 처리를 해서 두 점 사이의 거리하면 8루트 4가 되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여기서 나오는 반지름의 제곱이 124 더하기 128 더하기 16이라는 걸 알 수 있어 없어? 여기까지 할까요? 그럼 C제곱 나오죠? C는 양수죠? 게임 끝나지요. 자, 앞으로 넘기세요. 세 문제만 더 풀고 마무리 지을게요.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이제 푸셔야 될 게 204, 206, 207입니다. 요거까지 하고 끝내도록 할게요. 204, 206, 207 문제 푸세요. 206번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구가 하나가 있는데 이 구랑 우리가 무슨 평면이? YZ 평면이 하나 만났다며, 맞아? 그럼 이걸 그냥 YZ라고 볼게. XY가 아니라 YG 평면이라고 하면은 여기에 단면이 생겨 안 생겨? 얘를 밑면으로 하면서 어때야 되는 거야? 우리가 내접하고 있는 꽉 차 있는 우리가 원기둥의 부피를 구하라는 거는 요 원기둥의 부피를 구하라는 거지. 그럼 일단은 밑넓이는 구할 수 있겠어 없겠어? 있어요. 그치? 왜냐면 이 구의 중심이 몇 콤마 몇이냐? 2,1,2잖아. 이해됐어요. 그러면은 이 점으로부터 YZ 평면까지의 거리는 X 좌표가 결국에는 뭐가 되는 거야? 길이를 만들어주는 거지. 이렇게 2지. 네. Z 좌표가 아니라 X 좌표 2인 거야. 이거는 YZ 평면까지의 거리니까 이 점으로부터. YZ면은 요 측면 아니에요? 그치. YZ 평면이라는 거는 엄밀히 말하면은 이 Y축과 Z축이 이렇게 생긴 거지. 이 평면. 그 평면하고 어떤 구하고 만났어. 네. 그러니까는 그 구의 중심의 X좌표부터 YZ 평면까지의 거리가 요 거리가 되는 거 아니야. 맞아요. 이렇게. 맞아요. 그 다음에 이 구의 반지름은 얼마야 얘들아? 25니? 5니? 네. 그럼 얘가 5잖아. 그럼 요 우리가 밑면인 원의 넓이는 4야. 21파이가 되는 거 아니야? 맞아요. 그래서 밑넓이는 얼마가 되는 거야? 21파이가 되겠지. 아, 근데 우리가 여기가 이제 2지? 4. 그렇지, 여기도 2지? 그러니까 곱하기 4를 하니까 당연히 84파이라는 거는 206번은 뇌가 아니라 눈깔만 있어도 뇌가 없어도 풀 수 있는 문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206번 질문할 친구 있나요? 더 추가로? 없으면 207번 빨리 풀고 우리 요 책 덮자. 오케이, 그럼 이제 기하 벡터 2차 곡선으로 넘어갑시다. 문석이 도와줘? 네. 도와줘? 근데 나 솔직히 말해서 2차 복선 생각 잘 안 나. 2차 없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2차 곡선으로 넘어갑시다, 우리가. 할수 있어. 그래서 오늘은 이제 2차 곡선으로 다시 넘어가도록 할 거예요. 2차 곡선에는 총 몇 가지가 있냐면은 4가지가 있어요. 원까지 하면, 그쵸? 근데 이제 원을 제외하면 우리가 교과 과정에서 배우는 원뿔 곡선 혹은 이 2차 곡선을 갖다가 우리는 이제 뭐부터 배우니 얘들아? 포물선. 맞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배웠던 게 찌그러진 타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유리함수의 그래프들 같은 거 쌍곡선들이 있더라. 그래서 이제 포물선은 두 종류가 있었죠. 뭐가 있었냐면 y제곱은 4px라는 포물선이 있었고요. 그쵸? 그 다음에 우리가 x제곱은 4py라는 포물선이 있었죠. 근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x제곱은 4py라는 친구는 y는 4p분의 1x를 이야기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2차 함수 그래프의 개형이 되겠어 안 되겠어? 되겠죠. 그랬을 때 우리가 요 p가 지금 얘가 뭐냐면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는 거냐면 y제곱은 4px라는 그래프는 p가 양수라면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래서 요 점의 좌표가 몇 콤마 몇이었어? p 콤마 0이었고 x는 마이너스 p가 있는데 자 요거 정리하고 들어갈게요. 우리가 요 점을 꼭지점 얘를 갖다가 이제 무슨 점이 됐어 얘들아? 초점. 그 다음에 이 선을 이제 무슨 선이라 그러지? 준선이라고 하더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포물선의 2차 곡선의 제일 중요한 게 바로 뭐였지? 정의가 제일 중요한 거였지? 그래서 우리가 포물선이라는 거는 한 점으로부터 그 직선까지의 거리가 모두 어때야 되는 거야? 우리가 같은 점들을 갖다가 모두 모아 놓았더니 그거의 자체가 뭐가 되더라? 포물선이 되더라. 맞아요. 그래서 아하, 포물선이라는 거는 우리가 한 점으로부터 한 직선까지의 거리가 같다. 또는 거리의 비가 몇 대 몇이야? 1대1로 일정한 점들의 좌치가 뭐가 되더라? 포물선이 되더라 이거잖아요. 이해 가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x제곱은 4py라는 포물선이 있었는데 우리가 x제곱은 4py에서 만약에 p를 양수, 아니 음수로 본다면 우리는 이렇게 돼서 요 점의 좌표 얼마? 0,
우리가 P가 뭐가 되는 거야 얘들아? 초점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Y는 얼마가 얘들아? P라는 직선이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P지 Y는? 네. 마이너스 P라는 게 준선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이 포물선 위에 있는 점은 여기서부터 어디까지의 거리와 초점까지의 거리와 어디까지의 거리가 준선까지의 거리가 같은 점들의 집합이 다 뭐더라? 우리는 포물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포물선을 배우고 나면 이제 무슨 이동에 대한 걸 배우냐면은 평행이동에 대한 걸 배웠는데 내가 평행이동 중요하다고 했니 안 했니? 평행이동은 학교 시험 문제도 자주 나오지 않을 뿐더러 우리가 평행이동은 기존에 배웠던 지식을 사용해주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냥 평행이동을 하면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아니 X축으로 알파만큼 Y축으로 뭐 예를 들어서 베타만큼 평행이동을 했다라고 친다면 우리가 이 식을 이런 식으로 표현만 해주면 되는 거고 그거에 대한 무조건 꼭지점과 준선, 초점들도 똑같이 평행이동이 되는 거기 때문에 크게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냥 넘어가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일단 포물선 문제를 여러분들이 잘 푸시려면 일단 뭐부터 해줘야 되는 거냐면 항상 중요한 게 우리가 정의를 이용해서 문제를 푸셔주셔야 되는 거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포물선 순수한 거에 대한 이야기들도 물론 나오지만 학교 시험에서는 여러분들이 누구랑 함께 어우러질 가능성이 제일 크냐면 접선과 어우러질 가능성이 제일 커요. 그래서 접선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 해봅시다. 자, 접선은요. y제곱은 4px라는 우리가 포물선이 하나 있다라고 치자 이거지. 그쵸? y제곱은 4px라는 포물선이 하나 있다라고 치자 이거지. 그럼 이 포물선의 방정식에서 우리가 이제 초점의 좌표는 0, 얼마가 되는 거야? p가 되는 거고요. 준선, p, 0이죠, 미친. 그 다음에 준선은 x는 마이너스 p가 되는데 우리가 일단은 포물선에서의 접선은 두 종류가 있어요. 뭘 줄 때? 접점을 줄 때와 두 번째 뭘 줄 때? 우리가 접선의 기울기를 줄 때. 그쵸?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때 우리가 접선을 갖다가 구해야 되는데 이 접선에는 여러분들한테 접점을 제공할 때가 있고 그 다음에 뭘 제공한다? 기울기를 제공할 때가 있는데 우리가 접점의 좌표를 제가 x1, y1이라고 하고 그 점에서의 우리가 접선을 갖다가 그었을 때 접선의 방정식은 맞죠? 우리가 반띵을 해주면 되는 거였지. 어떻게 반띵을 해? y제곱은 y가 두 개 있으니까 여기에 있는 접점의 y좌표를 하나 쓰고 y를 써서 반띵을 하면 되고요. 4px는 우리가 얘랑 반띵을 하면 두 개를 더한 다음에 반으로 섞는 방법이 있겠지. 그래서 얘가 어떻게 되는 거야? 2분의 x 플러스 x1. 그래서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냐? 접점을 줬을 때 접선의 방정식이 되더라. 맞아요. 물론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돼?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하나 만들어서 그쵸? 얘랑 연립해서 판별식이 0일 때의 기울기의 값을 구하면 이 친구가 나올 텐데 사실은 그걸 우리가 이제 공식으로 만들면 이런 게 되더라 뭐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기울기를 m이라고 주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지? y는 mx 플러스 험분의 병이 되는 거죠. 맞아요. 오케이, 요 개념 가지고 일단은 다음 시간에 다시 풀게요. 이 교재만 먼저 마무리해 오셔요.